자는 여수, 호는 악의 종남수홍, 본관은 한산, 시호는 문충이다. 이색의 7세 손이고 부치는 내자시정 이집원이다. 조선 초기 중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글씨는 6세 때부터 썼는데 장안의 명인들이 글씨를 받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하며 명종에게 불려가 그 앞에서 글씨를 쓰기도 했다. 1561년 식년문가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다. 이듬해 홍문관 정자가 되어 경복궁 대액을 썼다. 이어 여러 관직을 거쳐 1588년 우의정이 되었는데 이 무렵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정권을 장악했다. 1589년 좌의정을 거쳐 이듬해 영의정이 되었다. 이에 광국 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아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1608년 선조가 죽자 원상으로 국정을 맡았다. 문장에 능하여 선조대 문장 8대가의 한 사람으로 불렸다. 글씨는 초서와 대자를 특히 잘 썼으며 산수화에도 뛰어났다. 작품으로 재관 악산 인정 각식권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1599년에 쓴 초서 관찰이 있으며 조맹부의 송설체를 잘 썼다. 그리고 비갈 글씨로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옥산서원에 있는 이현적 신도비와 용인시의 조광조 신도비가 있다. 저서로 악의 집이 있다. 지금 이것도 그려오셨네. 요 그림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다. 방금 제가 와서 이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모식도입니다. 모식도. 모식도인데 처음에 우리가 답산을 할 때는 답산 요령이 있어요. 요령. 그래서 그 요령은 뭐냐면 저 산 밑에서 원칠근삼이라 해가지고 멀리서 산을 7번 바라다 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서 3번을 봐라 라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에 답선하실 때는 원칠근삼 그 원칙을 좀 지켜가 보면서 이제 답선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산을 볼 때는 반드시 뒤에 맥부터 봐야 돼요. 맥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그래서 아까 원칠이라고 하면 이 맥이 지금 이 산에서 중심으로 내려오는 맥인지 안 그러면은 가쪽으로 붙어서 내려오는 맥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중심으로 내려오는 맥이기 때문에 이런 맥을 갖다가 중출맥이라 이랍니다. 중출맥. 중출맥. 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연구하고 한 결과물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이 내려올 때는 반드시 용맥이 내려올 때는 우리가 보통 생용, 사룡 이야기 많이 하지요. 살아있는 맥인지 죽어있는 맥인지. 그래서 생용, 사룡을 갖다 구분할 때는 용의 변화가 요 위에 보면은 그 나타나는데 용의 변화가 지그재그식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각도가 30, 60, 90도 각도로 꺾여야만 이게 생용으로 칩니다. 용의 변화. 그래서 사룡은 보통 일자로 내려오거나 그 다음에 그 급경사를 이룬 그런 쪽에는 보통 이제 사룡으로 보통 치는데, 생용은 반드시 살아있는 용은 30, 60, 90도. 이거는 에너지 각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절. 이거는 30도, 60도, 90도 꺾인 요 절의 길이가 보통 30m 정도 구성을 합니다. 맥 자체가 변화되는 용맥의 그 거리가. 그걸 갖다가 한대 발복지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내 대충 가서 보니까 한 3절 정도 엉키더라고. 3절. 그래서 30, 60, 90 이거는 에너지 각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생용은 요 각도로 내려온다. 그거 좀 꼭 좀 기억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 지금 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이 좀 넓지요. 타원형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타원형.
보면 양쪽이 좀 볼이 넓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풍수는 여자의 인체를 갖다가 비유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자궁이 힙 쪽이 이렇게 펑퍼져 넓다 아닙니까? 그걸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양쪽 볼이 볼록한 그 지점에 열십자를 꺼가지고 혀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올 때는 자선용인가 우선용인가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자선용은 물이 물이 저쪽에 많이 내려오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저거는 물이 좌측에서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용은 반드시 우선이 되는 게 거수가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선용에는 우선용이 돼야 되고 자선수에는 우선용이 돼야 되고 우선용에는 자선수가 된 그게 풍수 원리에 부합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걸 좀 기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뭐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풍수의 핵심이에요. 아, 예. 그리고 하나 더 빠졌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 오시면은 요 주위에 이렇게 옐로드하고 펜줄륨 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체크를 하시는데 이 혈은 시신이 들어가면은 찜통 역할을 하거든요. 혈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주위에 수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열에는 그 열을 식혀주는 수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회당수라 그래요. 회당수. 좀 더 내려가서. 회당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지. 만약에 여기에 수맥이 안 흐르면은 이 시신은 미라가 돼요. 미라가 되거나 그 다음에 화염으로 열을 받아가지고 화염으로 뼈가 빨갛게 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수맥 이거는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당수라 그럽니다. 그렇게 조금만 제가 더 올라. 설명을 드릴게요. 회오리 할때 고기하고 요. 예, 회당수. 그 수맥이 흐른다는 건 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기요. 예. 예, 수기가 우리가 없으면 밥을 하면은 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찜통식으로 쪄가지고 밥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주변 사이드로 이게 수기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수기는 수맥하고 그러니까 수기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수맥하고는 좀 다르다고 좀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가 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인데 네. 수맥하고 수맥파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근데 그 수기는 또 다른 적이 아닌가요? 그 이제 수맥파라는 것은 예. 지구 안에 핵이 있다니까. 예. 핵에서 올라오는 파장을 통틀어서 수맥파라고 합니다. 예. 그 수맥파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예. 그래서 엘로드 가지고 이거는 혼자 공부하는 데 사용하시고 이거는 논리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엘로드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나 혼자 그냥 고도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평가하는데 자기 혼자 자신이 쓰는 거지 이걸 대중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전개가 안 됩니다. 예. 어. 그러면 이게 개장을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는 이제 수기가 없고 그 바깥에 이제 수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있어야 돼. 예. 그래야 찜통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야 동기 감흥이 예. 감흥을 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좀 됩니까? 예, 조금 많이 헷갈려갖고 제가요. 예. 그 전에는 좀 이제 막 이렇게 듣다 보면 어디는 수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 수맥이 아니고 수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수맥에 대해서 말이죠. 수맥하고 수맥파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내가 공부를 했어요. 네, 아이 그러셨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예. 학자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는 학문을 우리가 펼치는 게 중요하지. 아이 맞습니다. 예. 비과학적인 논리로 가면 이거는 끝도 없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역사 속 인물 탐구와 양택 풍수에 관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